당신은 요즘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어제 분명히 정리해 두었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떠오르지 않고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도 다시 묻게 될 때가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 한 줌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는 견과류가 뇌와 심장에 좋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TV에서도 주변에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하루 한 줌 견과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견과류는 이 나이대의 뇌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72세 여성분이 기억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고 혈액 검사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본인은 예전과 달라요. 흐릿해졌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공통된 습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견과류를 넉넉히 드신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분이 선택한 견과류 중 몇 가지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경 전달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칼로리와 독성 성분으로 뇌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매끄러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지만 60세 이후의 뇌는 도로가 조금씩 울퉁불퉁해지는 시기입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힘이 살아나지만 맞지 않는 연료를 넣으면 오히려 엔진이 더 빨리 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견과류도 그렇습니다. 같은 땅의 열매이지만 어떤 것은 뇌세포를 살리고 어떤 것은 뇌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4가지 견과류가 실제로는 뇌에 독성 물질을 남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기억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몇 견과류는 오히려 뇌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에 위험한 견과류 4가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견과류 4가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드리고 매일 아침 어떤 비율과 양으로 드셔야 뇌가 가장 편안해지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섭취 타이밍과 보관법까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볼까요? 견과류의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 그 2가지 진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늘 하루 한 줌이면 혈관도 좋아지고 뇌도 젊어진다 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견과류는 늘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을 채우고 세포를 보호하는 밝은 얼굴,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뇌와 장기에 부담을 주는 어두운 얼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0세 이후 몸의 대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20대의 몸은 어떤 연료를 넣어도 잘 태워내는 새 차와 같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연료의 종류와 품질에 훨씬 민감한 오래된 엔진과 비슷합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정제 방식이 다르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같은 견과류라도 성분 하나가 몸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은 견과류 안에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 그리고 과도한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 소화 능력, 신경계의 방어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과류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견과류는 신경 흥분 독성을 올리거나 뇌로 전달되는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 땅콩을 건강식이라고 드시다가 알레르기 반응 없이도 뇌가 멍해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말하십니다. 이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를 간식처럼 계속 드시다가 체중이 증가하면서 혈관 지표가 나빠지고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작은 견과류가 뇌에 영향까지 준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견과류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견과류들은 저하된 뇌 기능을 완만하게 회복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나이가 들어도 머릿속이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결국 위험과 이로움은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와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견과류 지식은 절반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나머지 절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기억이 흐릿해진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견과류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12세의 박 여사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표정 어딘가에 작은 불안이 비쳐 보였습니다.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 자꾸 흐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은 평소와 다른 습관이 생기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견과류를 듬뿍 먹어요.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한 줌이면 부족할까봐 2줌씩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작은 신호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과도한 칼로리와 특정 견과류의 독성 성분이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렸고, 또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치매인가요? 하고 조심스레 물으실 때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치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습관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저는 천천히 식습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혹시 어떤 견과류를 드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박 여사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땅콩이랑 밤이요. 맛있기도 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땅콩은 강한 알레르기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작은 양이라도 염증 반응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 변동을 키우고 이 역시 노년층에게는 뇌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사님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신 거죠. 다만 여사님의 몸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은행도 삶아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신경 독성 성분인 메톡시피리독신을 포함하고 있어 60세 이상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60세 이후 뇌는 작고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간식이 의도치 않게 뇌를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박 여사님처럼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견과류나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 여사님의 기억력을 흐리게 만든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집중이 떨어지는 시점이 아침 식사 이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여사님, 아침에 견과류를 드신 뒤 몸이 조금 무겁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분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견과류를 많이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몽롱해요. 근데 그냥 나이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죠.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뇌의 피로나 혼미함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시간대의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식단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땅콩, 밤, 그리고 종종 먹는 은행. 이 세 가지는 모두 60세 이후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특히 은행은 신경 독성을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 양을 넘어서면 뇌 전달 체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땅콩 역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 눈에 띄는 급성 알레르기가 없어도 반복적인 미세 염증은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문제는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밤은 달콤하고 소화가 잘 되어 금방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뇌는 큰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박 여사님이 아침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고 느꼈던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작은 힌트가 보였습니다. 염증 지표 중 하나가 경미하게 상승해 있었고, 이는 미세한 면역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박 여사님의 음식 습관과 증상을 연결했을 때 퍼즐 조각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뇌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저 뇌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피로해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님의 얼굴에 안도의 기운이 번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듣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단순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에 민감해지고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잘못 먹는 몇 가지 음식만 바로잡아도 놀라울 만큼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떤 견과류가 뇌에 가장 위험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4가지 견과류가 왜 60세 이후에는 위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특정한 성분이나 대사 특성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아도 노년기에는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견과류는 은행, 인심, 은행나무, 열매부입니다. 박 여사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은행에는 메톡시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다량 섭취는 위험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체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성분이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경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루 10개 이상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되지 않습니다. 한번 삶았는데 괜찮더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아니바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선택하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땅콩 속 단백질은 매우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나는 평생 알레르기 없었다고 자신하는 분도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후천적으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미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과 뇌세포에 부담을 주며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밤, 리, 체스넛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은 자연식이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밤은 사실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견과류 형태의 작은 감자와 비슷한 셈입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밤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는 강한 피로 신호를 받습니다. 아침에 밤을 드신 후 머리가 무겁거나 졸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는 흔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원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개코당 751칼. 이는 어르신들의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절반을 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칼로리 견과류는 체중 증가와 혈관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 공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혈류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가 독이다,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건은 나이에 맞는 양과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대부분을 감당해 주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견과류는 무엇일까? 앞서 어떤 견과류가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반대, 뇌세포를 지키고 기억력을 돕는 네 가지 견과류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 식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 네 가지는 60세 이후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채워줍니다. 첫 번째는 피칸, 페찬, 페칸입니다. 흔히 호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칸의 항산화 지수는 놀랍게도 7,903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는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피칸은 엽산 함량이 호두보다 2배 정도 높아 뇌혈관 건강과 신경전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5, 20개 정도면 충분하며 이보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로 대표적인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기억력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하루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양보다 꾸준히 소량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박씨, 펌프킨 씨드, 팜킨 씨드 아버입니다. 호박씨는 견과류 중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편인데 아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 모두에 깊게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아연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노년층에서 아연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25g 정도면 충분하며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해바라기씨, 선플라워 씨들입니다. 해바라기씨는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베타 아밀로이드 2세 비아밀로이드의 쌓임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6코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영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노령이 뇌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정확히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영양과 습관을 만나야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시 멈추시고 좋아요나 공유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가 뇌에 부담을 주고 어떤 견과류가 뇌를 돕는지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뇌는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올바른 견과류를 올바른 양으로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한 줌, 하지만 가볍게. 많은 분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시지만 뇌는 소량의 영양을 천천히 공급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과도한 지방이나 칼로리는 오히려 혈당과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줌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25시 30g, 즉 작은 종이컵의 1-3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항산화, 지방산, 미네랄이 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채워주면서도 위장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 먹지 말고 하루에 2가지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과류를 한 번에 많이 섞으면 지방 종류가 복잡해져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노년기에는 이것이 피로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뇌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피칸 플러스 호박씨, 항산화 플러스 아연 조합으로 기억력 유지에 도움, 집중력이 필요한 날, 헤이즐넛 치발, 단독,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 전달에 안정감을 줍니다. 피로가 심한 날, 해바라기씨, 끓이, 플러스 따뜻한 물, 1컵, 아세틸콜린 감소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시는데 이것은 뇌에 좋지 않은 지방 산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고 먹기 직전 필요한 만큼만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먹고 바로 물을 반 컵 정도 마시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젊을 때보다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은 위산 농도를 안정시키고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의 아침 루틴은 뇌를 깨우고 있나요?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 떡, 달콤한 음료 등을 드시지만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견과류 한 줌은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우리는 뇌에 좋은 견과류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방의 산패, 수안바이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영양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지만 이 지방은 공기와 열, 빛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며 산패된 지방을 해독하는 과정 자체가 뇌와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실온 보관을 피하고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필요한 양만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섞어 먹는 것이랍니다. 습관적으로 뇌에 좋은 견과류를 여러 종류 섞어 먹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노년기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종류가 많을수록 지방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며 위장이 약한 분일수록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루 2종류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칼로리 함량입니다. 견과류는 작은 양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필요한 에너지를 건강하게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체중 증가는 혈관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뇌혈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혈류로 공급받기 때문에 작은 혈류 저하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섭취 타이밍의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견과류를 간식처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노령이 위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지방 소화가 느려 밤새 위가 쉬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아침에 뇌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먹는 견과류 한 줌은 뇌에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하루 전체의 맑음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과 함께 먹는 견과류입니다. 빵, 떡, 초콜릿,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맛은 좋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며 뇌 피로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노령이 뇌는 혈당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견과류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억력 저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드시던 견과류 습관 중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많은 분이 이 질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뇌에 좋은 견과류, 피해야 할 견과류,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견과류만 잘 먹어도 뇌가 좋아지나요? 물론 견과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뇌를 젊게 만드는 데에는 또 하나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깊게 숨 쉬는 것, 즉 노의 호흡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얕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줄고 호흡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얕은 호흡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이고 결국 기억력,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며 심지어 기분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2초간 가볍게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것. 이 과정을 하루 3번, 각 5회만 반복해도 뇌가 즉시 따뜻하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그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쉽게 올라가 뇌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깊은 호흡은 코르티솔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영양과 결합하면 뇌를 지키는 2가지 힘이 시너지처럼 작용합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추가 팁이 있습니다. 아침 견과류 루틴과 호흡 루틴을 함께하면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1, 2주만 실천해도 머리가 흐릿한 느낌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오후 피로감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뇌는 자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극을 원합니다. 깊은 호흡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이며 견과류는 그 자극을 유지할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방법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 어느 순간 가장 호흡이 얕아질까? 많은 분들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호흡이 짧아집니다. 이때 호흡을 의식적으로 깊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견과류가 뇌에 좋고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땅콩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평생 괜찮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60세 이후 면역 체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면서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두드러기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 아몬드, 캐슈넛 등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은 견과류는 처음 접할 때 소량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뇌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 특히 마카다미아는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이라 해도 과량 섭취는 체중 증가와 혈관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뇌로 공급되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기억력 저하나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이나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입니다. 밤이나 요거트빵과 함께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자체도 지방후 단백질이 있어 소화가 느리고, 밤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견과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여기에 빵이나 설탕이 섞이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며 뇌 피로가 증가합니다. 견과류 먹고 나면 더 졸린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먹거나 밤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은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이 피곤하면 뇌 역시 피곤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질환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분들입니다.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는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신장 기능이 낮아진 경우에는 이런 미네랄이 과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칼륨 수치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피칸이나 호두류는 비타민 K와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약효 변화는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올바르게 먹으면 뇌를 지키는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와 맞는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늘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피해야 하고 어떤 견과류는 뇌를 보호하며 아침 루틴과 호흡법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 따라하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지는 7일 뇌 회복 루틴입니다. 어떤 분들은 3, 4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일차 정리의 날. 지금 먹는 견과류 점검하기. 오늘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은행, 땅콩, 밤이 있다면 주의 표시를 해두세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실온에 오래 둔 견과류는 과감히 버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일차 냉장 냉동 보관으로 전환하기. 모든 견과류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하세요. 이 단순한 과정만으로 산패된 지방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개운해졌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일차 아침 한줌 루틴 시작. 아침 식사 직후 피칸 557개, 호박씨 1스푼 정도를 선택하세요. 종류는 2가지 이하로 총량은 20, 55, 30글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반 컵을 함께 마시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고 뇌로 가는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4일차 호흡 루틴 추가. 오늘부터는 아침 견과류 루틴과 함께 COCO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기. 호흡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견과류의 효과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5일차. 당, 밀가루와 분리해서 먹기 많은 분들이 떡, 빵,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뇌 피로를 유발합니다. 오늘부터는 견과류는 반드시 단 음식과 분리해 드세요. 단순하지만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6일차. 저녁 견과류 중단하기. 밤에 간식처럼 견과류를 드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그 습관을 멈춰보세요. 지방 소화가 밤새 이어지면 다음날 아침 뇌가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한 줌, 저녁 제로가 황금 공식입니다. 7일차. 뇌의 변화를 체크하기. 오늘은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가 맑아졌나요? 아침 피로가 줄었나요? 집중력이 좋아졌나요? 오후 졸림이 줄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24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령이 뇌가 가장 편안하게 살아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떠올렸던 그 질문, 왜 내 기억은 예전 같지 않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조용히 뇌를 지치게 하던 습관을 알아보았고, 또 뇌를 되살리는 방법도 하나씩 배우셨습니다. 사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동시에 아주 섬세한 기관입니다. 60세가 지나도 70세가 넘어도 뇌는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작고 정확한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위험 견과류도, 4가지 보호 견과류도 결국 그 작은 선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침에 한 줌을 준비하는 시간, 보관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 호흡을 하나 더 깊게 들이쉬는 마음의 여유, 저녁에 견과류를 내려놓는 결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뇌는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뇌세포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견과류를 정리했던 첫날, 아침 루틴을 시작했던 셋째 날, 호흡이 깊어졌던 넷째 날, 저녁 견과류를 멈춘 여섯째 날. 그 사이사이에서 뇌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야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속삭임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뇌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견과류가 뇌를 깨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이 지식은 당신의 것이고 앞으로 당신의 뇌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 당신이 시작하려는 작은 실천,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1일차, 7일차 챌린지 시작. 이 문장을 댓글에 남기고 오늘 배운 작은 한 걸음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분명히 그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한 아침,
깨끗한 바람처럼 맑아진 머리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뇌,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